네, 안녕하세요, 막둥이 여러분. 저희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팟캐스트인데 네.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오늘 주제는 결혼. 해보니까 어때? 라는 주제로 아주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게스트 소개에 앞서서 결혼을 왜 주제로 잡았냐. 저희가 이제 완전 오빠랑 저랑이 결혼 정년기에 이제 들어섰는데 거의 올해 친구 결혼식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있고 한 달에 막 2번씩 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죠. 사실 결혼이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좀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가지고 오빠 친구 한 분, 제 친구 한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와! 네, 저희 이제 너무 자랑스러운 두 친구분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재영이 형의 3일 회계법인 동기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AI 쪽으로 한번 틀고 싶어서 대학원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회계법인으로 돌아와서 중간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나이와 결혼 언제 했는지 정도까지. 그게 사실 핵심일 텐데 네. 나이는 지금 95년생, 한국 나이로 하면 32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24년에 했으니까 2년 꽉 채워갑니다. 이야. 저랑 가장 친한 회계법인 동기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빠가 진짜 칭찬도 많이 했어요. 네. 네, 되게 좋은 친구라고. 되게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두분 좋은 맞아요. 사랑하세요. 내 맞아요. 친구 중에 거의 몇 안 되는 내 유튜브를 봐주는 친구. 아니 그니까요. 다 봐주는 그렇다고 친구. 하셔서. 사실 그 연애 리뷰하는 건 안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예 안 보니까 그걸 안 보고 제가 리뷰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리뷰는 맞아. 그거 네. 보는 사람들을 보는- 위한 네, 컨텐츠여서. 그거 빼고는 봅니다. 근데 물론 네. 리뷰만 봐도 재밌다고 하긴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아, 네, 이제 제 친구 수빈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승이 친구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승이랑 고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3년 내내 거의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결혼한 지 이제 10개월 된 아직 신혼은 완전 따끈따끈한 신혼이고요. 지금 하는 일은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오늘 이걸 위해서 세종에서 올라- 네, 이야. 달려왔습니다. 밥 맛있는 거 사줘야겠네. 맛있는 걸 제가 아. 따로 네, 사주려고 맛있는 거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남편분이랑 같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그 대전에 출퇴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대전에 계셔서 소개팅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 처음부터. 저는 처음부터. 약간 주말 부부 하는 게 좋다. 주말 부부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다. 아, 정말? 라는 말도 오. 막 이제 어른들이 막 하시잖아요. 근데 아. 저는 주말 부부 절대 싫다였고 처음에 음. 꼭 같이 살아야 되고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희는 시험을 붙고 나면은 거의 90% 이상이 세종에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종 근무가 좀 확정되고 나서 바로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팅 할 때 첫 번째 조건으로 그 근처에 살아야 된다. 아. 세종 근처에 사는 게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남편도 같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결혼한 거야? 이게 약간 자르들 놀라시는데 저희가 소개팅을 8월에 하고 100일이 안 돼서 결혼 약속을 했어요. 와. 근데 일단 이야. 소개팅 당일부터 너 이 사람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이게 되게 친구들이 낭만적으로 "헉,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 막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이후에 서서히 커져갔던 것 같고 오, 그때는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현실적 조건 우와. 그리고 내가 너무 솔직해. 아니야 근데 너무 그 좋아. 아니, 근데 현실적 조건이 너무- 막 사람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저희 남편이 막 부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 이상형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단 갖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직장을 갖고 나서 나름 부단히 인연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그래서 인연 찾는 게 쉽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두 번째로 하고 잘 맞는 사람 찾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구나.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편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속전속결로 어떻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0일 전에 한 90일쯤 됐을 때 그러면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한번 결혼을 전제로 잘 만나보겠다라는 인사를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똑순이야. 그거를 수빈이가 리드를 딱 한 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남편이 막 결혼하자고 졸랐어?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진짜 아니고 제가 결혼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남편한테 소개팅 할 때 난 너가 지금 오늘 만났을 때 되게 호감이 가고 더 알아가 보고 싶은데 혹시 결혼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최소 한 3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조금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야. 나는 가능한 2년 안에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와, 진짜 오늘 최고의 깨달음. 아 그래요? 이래야 벌써? 결혼한다. 근데 좀 수빈이가 너무 세종에만 있다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아니야. 가끔 이제 페이스타임으로라도 혼내고 근데 사실은 수빈이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럼요. 얼마 전에도 수빈이가 해준 말이 나의 약간 연애관이랄까 결혼관 좀 이런 거를 머리가 조금 깨어졌어? 깨게 해주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근데 많이 되게 일이 신기한 게 둘의 어떤 결혼한 과정이 좀 그래요? 완전 달라. 전 세호 오빠 듣고 완전 싶어요. 달라. 네. 여기는 장기 연애 한번 하잖아. 말씀해 주시죠.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는데 나도 저는 몰랐어. 21살 되는 겨울 1월에 소개팅하고 사귀기는 5월에 사귀고 9년 동안 연애하다가 맞아. 결혼한 지 지금 2년 됐으니까 사실 11년 동안.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들으면서 사실 저희가 각각 다 하나하나의 케이스인 거잖아요. 이야, 사실- 그러면은 20대를 진짜 그렇지. 다 그렇죠. 보낸 통으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이제 군대에 들어가는 게 정해진 상황이었어가지고 100일 되기 전에 입대를 했고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그리고 회계사 시험도 준비하고 하는 기간 동안 항상 같이 있었던. 인생을 진짜 함께 네. 보내셨구나. 그래서 결혼식 갔을 때 그 스크린 같은데 띄워놓는 건데 스케일이 다른. 그렇네. 그러니까 아. 21살 때부터 2살, 3살 막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근데 사실 나는 되게 부러웠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로망이 약간 저런 폼인데 서로의 정말 순수했던 그런 시설을 함께 보낸. 그치. 이렇게 그렇죠. 다른 두 엄청 분일 다른. 줄은 둘이 완전 몰랐네. 다른. 계속 얘기 들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재밌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저- 그래서 저희가 약간 간단한 밸런스 게임을 좀 준비를 했어요.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혼은 생존형 팀플이다 vs 로맨스의 결실이다. 하나, 둘, 셋. 팀플. 팀플이 오, 저 당연히 결실이라고 아.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팀플이다라는 건 결혼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은 로맨스의 결실이다라는 건 결혼 전부터 결혼까지 이어져 있는 그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두 개가 이제 연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로맨스의 결실 다음부터 이제 팀플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상 모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음. 지금 결혼 이미 했으니까 지금은 팀플인데 결혼할 때까지는 이제 로맨스의 결실. 음. 이었던 거죠. 궁금해지는 거는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결혼을 바라볼 때 결혼에 대한 인식이 어때야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올 거고 그래야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이 팀플까지 고려해서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이 사람이랑 팀플하기에는 내가 많은 걸 희생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랑 그래도 적당히 좋아해.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이 이 사람한테 가. 하지만 정말 이 팀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혼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거든. 그 둘 중에서 답을 내려야 된다면 팀플까지도 무조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애하는 기간은 상당히 짧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좋은데 성격까지도 잘 맞고 팀플도 잘 될 것 같아. 그럼 훨씬 좋지만 뭔가 둘 중에서 약간은 그래도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친구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건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을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잘 맞는지를 조금은 더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불타오를 때는 이제 워워하면서 그런 쪽 팀플 쪽도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도 얼라인도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뭔가 서로의 목표하는 바 자체가 다르면 결혼 생활이 뭔가 삐걱할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불타오르더라도
현실을 생각해보고 한번 좀 관조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맞아.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조건 같은 것보다도 맞아. 이 사람이랑 그냥 계속 지낼 수 있을지. 근데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공격성 때문에 뭔가 좀 그렇지만 근데 사실 성격도 조건이고 맞아. 그럼. 나랑 대화가 통하는지 솔직히 음식 취향 맞는지 이런 것도 다 조건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는 수빈이는 그러면 저는 진짜 완전 팀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로맨스를 바라면 결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계속 아. 연애를 설레고 뭔가 두근거리는 감정을 원한다면 나는 그런 삶을 이 사람과 오래 살고 싶다면 그냥 계속 연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 팀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아이가 생기면 진짜 그 둘이 죽이 잘 맞고 팀플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맨스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로맨스라면 결혼은 그렇게 하면 유지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도와서 해야 되고 죽이 잘 맞아야 울림을 되고. 네, 지금 너무 그래서 왜 저는 혼자 살 때는 못도 잘 받고 등도 잘 갈고 뭐 택배 무거운 거 양손에 가득 들고 집에 잘 왔어요. 근데 괜히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한테는 그걸 다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남자친구한테는 그걸 다 바래도 뭐 남자친구도 기꺼이 해주지만 결혼이라는 거는 특히 아이를 보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24시간 노동 시간이잖아요. 육아라는 게. 근데 그 시간 동안 뭔가 바라는 게 많으면 서로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내가 원래 나 혼자도 다 내가 하는데 너 진심으로 해주면 지금 고마워. 반성하고 있는 거야? 어떤 연애를 해왔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잠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오해가 생겨. 정말 충격이네. 아니 20대 초에는 그랬어. 너 왜 지금도 그래? 뭔 지금도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안 그러네요. 아니 나는 그 반성이라기보다는 그 수빈이의 똘똘함을 다시 한번 이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탄이었어. 감탄. 이게 한쪽만 너무 희생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팀플이 잘 안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두 쪽 다 이래서 고맙네, 너 저거 해줘서 고맙네 이런 생각을 서로 계속 가지면서 결혼 생활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챕터 1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상상했던 거랑 현실이 뭐가 다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결혼 전에 가장 기대했던 것 그런 게 한 가지씩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 전에 기대했던 게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 전에도 뭔가 청첩장 모임을 할 때 뭐 결혼에 대해서 뭔가 로망 같은 게 있냐, 뭐 기대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연애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냥 지금처럼 재밌으면 좋겠다라는 건 있었고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보자면 결혼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건 그러니까 와이프가 워낙에 애기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같이 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 그리고 와이프가 원래 취미로 필라테스를 하는데 지금 저도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리 달달달 떨리면 옆에 분들도 이제 같이 보고 웃는데요. 저는 이제 힘들어서 못 봤는데 와이프가 옆에 분들 웃는다 막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제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하지 못했던 게 지금은 다르게 느끼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세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로 연애를 하면서 서로 되게 끈끈하게 연애를 해온 걸로 나는 옆에서 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서로 같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맞아. 거잖아. 그게 진짜 삶을 약간 공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취향 뭐 이런 거는 연애할 때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냥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진짜 나한테 넘어오는 그런 그 사람의 삶?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진짜 뭔가 로맨틱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로맨틱하네. 로맨틱하다. 이제 결혼 시기 정말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 시작이니까. 9년 10년을 연애를 해도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 얼른 오세요. 결혼의 세계로. 재밌습니다. 재밌습니까? 근데 달려가도 혼자 달려갈 수는 없잖아. 네, 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잡혀서 오세요, 누구? 수빈이는? 저는 근데 기대하던 거랑 실제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제가
애초에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결혼을 생각하고 남편을 소개팅을 받고 소개팅하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 괜찮을지를 생각을 계속 했기 그렇네. 때문에 남편의 장점을 결혼한 배우자로서의 장점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서 그게 약간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난감한 상황에서도 전화는 일단 받아요. 한 만난 기간 한 3년 동안 전화를 안 받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어느 일에서든 우선순위가 저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사고가 났거나 뭔가 급히 남편이 필요한 일로 전화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전화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저를 제일 우선시 해주는 게 되게 기대했던 거고 또 실제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로망과 현실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전 이제 항상 자기 전에 하루의 일을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잠들었다가 아 그렇군요. 아침에 눈 뜨면서 잘 잤어? 이러면서 이제 햇살 들어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아, 안방에서 눈곱 껴있으면 어떡해? 귀 살짝 이렇게 지금 로망 얘기하는 로망 그럼. 이렇게 귀 한 번 넘겨주면서 약간 이런 걸 기대했는데 아, 이제 우리 남편은 생체 리듬이 정말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아예 기운이 없어요. 나도. 그래서 그냥 완전 배터리 나간 사람처럼 야 1% 겨우겨우 힘내면서 자자 수빈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은 저는 막 이제 애정 표현을 해요. 막 남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빈이랑 나랑 둘 다 입냄새 나는 상태니까 양치하고 와서 얘기하자. 약간 이런 근데 현실. 맞긴 해. 맞긴 해. 맞긴 해. 그래서 그 침대 바로 옆 그 섬 테이블에 가글을 바로 두면은 이제 그래야 되는구나. 아 하고 이제 바로 그래서 그냥 경험담인데. 경험담 아닙니다. 경험담인데.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운데. 삼킬 수 있는 가글이면 더 좋고. 너무 디테일한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대체로 대부분의 날들에 그냥 다시 돌아서 핸드폰 보기. 돌아 누우면서 그치, 핸드폰 그치. 보기. 그거는 조금 서운한데. 그래요? 나는 안 서운할걸요? 등 돌아서 핸드폰 보는 거 조금 서운해. 어떠세요? 등 돌아서 핸드폰 보는 거 서운하세요? 주말 아침에. 아 주말 아침에요? 일어났는데 네. 너가 막 애정 표현을 해. 근데 와이프분이 등 돌아서 막 쇼츠 보고 있어. 솔직히 좀 서운하지 않아? 서운해요? 서운할 진짜? 만하네. 진짜요? 그 나도 자유식. 남편한테 지금 카톡 해봐. 진짜 하나도 안 서운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 장문으로 카톡 온다. 아니 타임라인 달아가지고 아. 남편 사실 서운하셨을 듯요. 그 댓글에 맞아 염. 그런가? 결혼하고 나서 소파를 저희가 이제 큰 걸 샀어요. 처음에는 같이 가운데에 앉아 있었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이제 주말 아침 풍경이 양쪽 그 바 끼고 끝으로 정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TV 보면서 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나 연애가 아니잖아. 너무 서운해. 연애가 아니니까. 난 또 떨어지고 싶지 않아. 진짜 왜 저럴까? 오 죄송해요. 그게 여기 팟캐스트지. 근데 진짜 그게 딱 로망과 실제인 것 같아요. 그치. 아니 근데 봐봐. 진짜로. 이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 만나서 소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24시간 일주일을 붙어 있어. 너 결혼 안 해봤잖아. 아 맞네. 나 뭐지? 혹시 오빠 MBTI 여쭤봐도 돼요? 나 ENTJ. T인데 서운해요? 나는 연인한테는 T 아니야. 진짜요? 음. 그래, 연애 남매에서 잘 봤지. 우리 F1 모습 많이 봤지. 네, 저는 프로그램 언급 금지야. 진짜? 아니요. 해도 돼요. 그래. 그러면은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음. 약간 하나로 딱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멋있게 말해주세요. 멋있게 그런 말해줘. 부담 왜 줘? 멋있게 말해. 멋있게 뭐 있어? 아니 수빈이는 이런 거 부담으로 안 느끼고 맞아. 자극과 도전으로 느낄 것 같아. 맞아. 맞지? 맞긴 해. 어. 네, 이거 기대 부응하고 싶은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전 바로 있습니다. 오, 네, 먼저 역시. 해주세요. 생각하고 있을게요. 가장 큰 차이점. 두구두구두. 너무 기대돼. 와이프가 집에 안 갑니다. 집에 안 가요. 와이프 집이기도 하잖아. 집에 간 건데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그렇죠. 있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 그냥 차이점이다. 맞아요. 차이점이다. 그 결혼 전에 사실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도 난 있으면 그쵸. 좋겠는데 그지 그리고 그지.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만났고 일주일에 뭐 5번씩 만나고 이러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이제 업데이트하고 얘기하고 계속 뭔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아. 와이프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못 직장이 좀 멀어서 아침 한 6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7시에는 나가는데 저는 8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와이프는 빨리 자야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프 잠들고 나서 한두 개인의 시간 시간이 있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물론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저녁 먹고 유튜브 보고 산책도 한번 나가고 뭐 필라테스도 가고 하는데 그것도 재밌지만 그게 있으니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재밌네요. 결국엔 집에 가는 게 잠자러 가는 게 집 가는 거랑 뭐 비슷한 지금은 메커니즘인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딱 미혼의 입장에서 네. 나도 사실 제일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근데 나도 진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응. 연애를 해도 여행을 같이 가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 근데 첫날 되게 설레고 좋고 하는데 둘째 날부터 되게 피곤해지더라고. 위험하다. 2박 3일 갔는데 둘째 날부터 피곤해? 아니 그니까 난 그러지 않는데. 그 사람이 피곤해진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신경을 아, 나만 계속 써야 챙기는 게 되니까. 아니라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해 챙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2배, 3배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진짜 나도 나이가 들고 내 삶 자체가 너무 루틴화되어 있고 내 혼자만의 시간이 제일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 매 순간 붙어 있는다고? 맞아. 그게 내 시간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맞아. 가라 라고 하는 게 요즘에 좀 무슨 얘기구나를 좀 공감이 되더라고. 부모님에게서 떨어지고 독립하고 다시 가족이 생기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친구랑이라도 룸메가 있었다던가. 그러니까 정말 그치, 온전히 다르지. 혼자 산 기간이 너무 길면 그 시간 동안 나도 내 생활 패턴이 있고 바운더리가 점점 생기는데 그게 찐해지고. 네, 그게 최고조로 달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난 불편함과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계속 이제 부모님이랑 살다가 심지어 고시할 때도 친구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라는 아주 먼 도시에 혼자 딱 오게 됐을 때 이 공간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혼자서 밥 먹는 거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혼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다. 친구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지 말라고. 큰일 났어. 그렇네. 진짜. 좀 큰일 났다. 그럼 수빈이는 연애 결혼 가장 큰 차이점 딱 멋있게 한마디 해준다면? 근데 진짜 기대를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기대를 좀 낮춰주세요. 근데 진짜 아주 솔직하게 기대 때문에 내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연애는 설렘이고 결혼은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멋있다. 이걸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연애는 자극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화가 나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뭔가 내 감정의 표현도 있는 한 한계치로 다 하고 솔직하게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그 표현을 다 하게 되고 그런데 결혼은 내가 오늘 얘랑 싸워도 같이 자야 되고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설렘도 줄어들고 하니까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내가 얘한테 혹시 내를 실망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걔가 어떤 자그마한 표시만 해도 얘 나 너무 좋아하나 보다 하면서 설레고 막 이런 순간순간의 자극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자극도 정말 많고 잠도 못 이루기도 하고 화가 나서 막 당장 걔 집 앞까지 찾아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결혼은 그 어떤 싸움에도 결과가 이별은 아닐 테니까 뭐 정말 그 기회적인 상황을 빼고서는 그런 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서 순간 감정이 올라와도 이걸 표현해서 막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약간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요. 오히려 저는 결혼하고 취미 생활을 따로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남편이랑만 모든 내 생활을 보내는 게 오히려 우리 관계가 조금 더 너무 루즈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뭐 보드게임이나 운동은 다 다른 사람들이랑 하고 남편도
오토바이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친구들이랑 우와.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시간 동안 서로 따로 있어요. 거기서 오는 되게 편안함과 안정감. 4시간. 내 시간도 편안하다. 보내고 그 안정감이 주는 편안한 사랑이 분명히 있고 음. 둘 다 공통된 거는 사랑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설레서 막 이것저것 안절부절 하는 것도 사랑이고 결혼해서 헤어짐이란 전제는 이제 빼놓고 생활을 했을 때 오는 안정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경우 말고 뭔가 결혼 정년기에 누구를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 뭔가 나한테 자극을 주거나 내가 뭔가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최우선으로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야? 맞아요. 오빠가 딱 이 말 해줘서 뭔가 제 이야기에 딱 끝맺음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친구들이 소개팅 저 진짜 많이 시켜주거든요. 그냥 친구들은 그걸 바라더라고요. 먼저 얘가 이 사람이 날 설레게 하는지 같이 있는 게 막 설레고 즐거운지 이런 걸 보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말해요. 얼마나 대화할 때 예의 바른지 그러니까 너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지 성격이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솔직히 외모 이런 게 취향이면 너무 좋겠죠. 이런 것도 당연히 요즘 1차 합격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최소한 넘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외모만 갖추고 나면 사실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더 잘생겨 보이는 거 있어요. 화려하게 꾸미고 예쁜 옷을 입은 모습보다 그냥 정말 편안하게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확신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머리에서 오는 것 같아? 가슴에서 오는 것 같아?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니까 물론 둘 다 해서 작용이 되겠지만 머리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음에서 시작해서 머리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머리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결혼의 조건으로 제가 꼭 3가지를 뽑았던 게 첫 번째가 위더른들한테 이제 공경하고 그러니까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한테 대하는 게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일에 되게 진심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이해해주는 그치. 사람. 이 3가지를 꼭 이거를 먼저 듣고 오케이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 조건에 부합한다. 약간 이렇게 머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이 맞으니까 이 사람이랑은 뭔가 결혼 생활을 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걸 연애 상대로 생각했다. 그러면 아쉬운 점들이 사실 있었죠. 그래서 저도 약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남편은 운동 절대 안 하거든요. 나가도 되는 거야? 그럼요. 이런 그 몇몇 가지 연애 이상형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사실 남편이 그렇게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도 다 알거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는데 장애물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막 진짜 뭔가 수빈님이 결혼을 전제로 뭔가 사람을 만날 때 3가지 조건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도 좀 20대 후반에 만났으면 무조건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릴 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결혼이고 뭐고 생각 없이 그냥 만나왔고 이 사람이랑 나중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혼을 언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한 게 27쯤이었나? 그랬는데 근데 와이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뭔가 30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랑 지금 잘 만나고 있고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그 계기가 된 게 뭔가 대학원의 하나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모습을 보니까 뭔가 결혼해야겠다라는 경우가 사실 전 딱히 없었고 그럼 시점을 언제로 할까 하다가 그럼 이때 그냥 하자고 얘기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프로포즈도 그래서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거죠. 그치, 새 오빠는 뭔가 머리, 마음 이렇게 따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함께 자연스러운 너무 이게 이게 흐름이었어서 소울메이트인 그치.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얘기하다가 아까부터 사실 궁금했었던 건데 이게 팀플이잖아요. 현실이고 결혼은. 예를 들어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음. 수빈이가 그때 소개팅하고 와서 남자 이수빈을 이수빈이다. 만났어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너무 남자 나 같아. 그러면 나랑 장점도 비슷하고 단점도 비슷하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나은지 아니면 완전히 보완되는 사람이 나은지 그게 좀 궁금해. 이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를 것 같고 음.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음. 보완되거나 아니면 나랑 완전히 같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같아서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단점인 모습.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거에 가끔 자존심 부릴 때 있어요. 내 말이 맞아라고 끝까지 우기거나 싸우다가도 그 잘못한 포인트보다도 너가 나쁜 사람이야라고 표현하는 거에 더 화가 나는. 그러니까 잘못한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 없고 중간에 이제 다른 거에 꽂혀서 화를 막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제 모습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아서 헛웃음이 나. 그래서 더 싸우지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나도 저 상황에서 똑같이 저랬을 것 같다. 거울치료. 거울치료. 그리고 너무 똑같으면 이게 좋은 점이 내가 해결법을 알아. 사실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일 때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해주면 풀려. 맞아, 그것도 있어요. 내가 그 파회법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맞아. 맞아. 같으면. 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전에 이거는 둘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대화. 확인해봐야 할 것. 확인해봐야 할 것.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랑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먼저 부모님은 어느 정도 주기로 내가 너의 부모님을 찾아뵀으면 좋겠는지 내가 어떻게 보리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그 정도를 조금 나눠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결혼하고 나면 양보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미 내 가족이잖아요. 나는 안 가고 싶으니까 너 혼자 가. 이런 안 것들이 되지.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렵지. 이제는 그의 부모님이다 저의 부모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결혼 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에 관련해서도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싶은지 언제 낳고 싶은지 낳을 때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에 의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연애할 때 육아휴직 안 하는 남자 안 만나야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 육아라는 걸 온전히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되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너의 그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있어 그 분야는 육아휴직이라는 게 어렵다. 근데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서 결혼하고 이 사실을 알았으면 되게 배신감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납득이 될지 안 될지 그 시기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랑 결혼했을 때 내가 온전히 육아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괜찮을지 변할 수 없는 거고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결혼을 하면서 어떤 생활을 기대하는지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수빈님이 워낙 잘 말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다 포괄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뭔가 약간 다른 포인트를 짚자면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지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실 조언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결국에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잘 듣고 어느 정도 쳐낼 건 쳐내면서 나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네, 오늘 이렇게 진짜 너무 솔직하고 알찬 그런 내용들 태워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마지막으로 한 단어로 결혼을 표현을 한다면 나 표세우에게 결혼은? 나 이수빈에게 결혼은 뭐다? 결혼은 재밌는 팀플이다라고. 재밌는 팀플이다. 저는 새로운 세상이다. 너네는 알 수 없다. 보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 4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출연해 주신 표세호 그리고 이수빈 씨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두 분의 결혼 생활과 커리어에 있어서도 무궁무진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고생 준비하신 많으셨습니다. 멘트예요? 안 했어. 랩하는 줄 알았어. 아니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꿈이 아나운서였잖아.